이번 영상에서는 취준생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국내 재계순위 5위의 롯데그룹이 2년 만에 계열사 상장을 진행한대요. 우리에게는 롯데 렌터카로 익숙한 롯데 렌타리그 주인공인데 상장을 하게 된 이유가 호텔 롯데 때문이라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그럴 게 롯데그룹은 2017년에 롯데 지주를 설립하면서 호텔 롯데와 함께 계열사들을 나눠서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롯데건설부터 롯데물산, 롯데쇼핑 같은 주요 계열사를 맡고 있는 호텔 롯데는 99% 이상이 일본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롯데에게는 일본이라는 꼬리표가 끊임없이 따라붙고 있는데 이런 구조를 정리하기 위해서 롯데그룹은 2015년과 지난해 호텔 롯데 상장을 추진했었어요. 상장으로 국내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일본 지분 비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경영권을 둔 형제의 난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호텔 롯데의 실적이 가루가 되면서 기대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요. 호텔 롯데가 주력으로 하는 면세업과 호텔업이 그로기 상태에 빠져있는 만큼 다른 방법이 필요해졌죠. 그래서 우선 자회사 중에서도 롯데렌탈을 상장시키면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지배구조 개편을 마련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어쨌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롯데렌탈이 정확하게 무슨 사업을 하는 기업인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현재 롯데렌탈은 렌터카와 카쉐어링을 포함한 차량 렌탈부터 중고차 판매뿐 아니라 소비재 렌탈을 포함하는 일반 렌탈 부문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종합 렌탈 기업인데 사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돈을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에서 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차량 렌탈을 통해서 나오는 매출만 해도 전체 60%가 넘어요. 그도 그럴 게 시장 점유율이 21.8%로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렌터카 보유 대수도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SK 렌터카보다 3만 대 가까이 많아요. 국내에서 가장 큰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롯데렌탈은 렌터카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데 현재 국내 렌터카 시장은 이미 100만 대를 넘으면서 지난해를 기준으로 105만 1280대에 달하는 규모를 이루고 있어요.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약 10년 동안 4배 이상 성장했을 만큼 빠르게 커왔는데 사실 1997년까지만 해도 렌터카 시장의 규모는 5만 대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작았던 렌터카 시장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자영업자부터 전문직 종사자까지 그동안 렌터카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렌터카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자동차에 대한 소비 트렌드가 소유 중심에서 이용과 공유 중심으로 바뀌는데 기존까지 단기 렌터카는 개인이, 장기 렌터카는 법인이 주된 이용자였어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롯데렌탈이 보유한 롯데 렌터카만 봐도 2014년까지 장기 렌터카에서의 법인 고객 이용률이 80%에 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법인 고객은 줄고 개인 고객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럴 게 새로운 차를 구매할 때는 구입 비용부터 보험비, 자동차세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보니까 2030의 젊은 층들이 신차를 구입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기 렌트로 눈을 돌려요. 이런 이유들로 렌터카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롯데렌탈도 성장을 이어가는데 심지어 지난해에도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했지만 2조 원대 매출을 유지하는 동시에 영업이익 증가까지 모두 성공시켜요. 코로나19로 대중교통 대신 자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렌터카 수요에 영향을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면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같은 렌터카 시장이지만 국내와 다르게 해외에는 먹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쳤거든요. 글로벌 2위 렌터카 업체인 허츠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하고 미국의 3위 렌터카 업체인 에이비스도 보유하고 있던 차량 3만 5천 대를 모두 처분하는 동시에 공급받기로 했던 차량의 80%를 취소합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다른 건지 궁금하죠. 북미 렌터카 업체들은 1개월 이하로 진행되는 단기 렌터카 사업이 주력이에요. 관광지나 공항 근처에서 자주 사용되는 만큼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든 상황에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롯데렌탈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내 렌터카 업체들은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장기 렌터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죠. 시장은 성장 중이고 코로나 영향도 크지 않았고 실적도 좋았으니까 롯데렌탈은 걱정이 없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에요.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하고 있거든요. 렌터카 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이기 때문에 롯데렌탈은 대규모로 돈을 빌려서 렌터카를 확보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린 돈의 액수가 2017년 2조 9천억 원대에서 지난해 3조 9천억 원대로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빌린 돈이 늘어난 만큼 부채 비율 역시 커져서 600%를 훌쩍 넘기고 있는데 이쯤 되니까 투자와 차익 규모를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앞에서 국내 렌터카 시장의 규모는 법인뿐 아니라 개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100만 대를 넘었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시장의 성장률은 2018년 16.6%를 찍은 후에 조금씩 낮아지다가 지난해에는 9.6%를 기록하면서 10% 아래로 떨어졌어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였던 2009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물론 승용차 등록 대수와 비교해서 렌터카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성장세는 이어질 예정이지만 시장이 조금씩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동시에 시장 경쟁이 과열되는 것도 문제가 됐는데 렌터카 사업은 렌탈 차량을 지속적으로 채워야 하는 장치 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초기 진입 장벽이 낮아요. 자연스럽게 매년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신규 라이벌의 등장을 다 미뤄두더라도 롯데렌탈을 초조하게 만드는 기업이 있었어요. 바로 SK렌터카인데 SK네트워크스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렌터카 사업을 2019년 초에 인수한 AJ렌터카와 통합하면서 SK렌터카를 새롭게 설립했거든요. 업계 2위와 3위였던 두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롯데렌탈을 턱 밑까지 쫓아와요. 1위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롯데렌탈은 투자와 차입의 규모를 늘리게 됩니다. 한편 국내 렌터카 시장의 미래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장을 지속할 예정인데 특히 올해부터는 내연기관차에 이어서 전기차를 누가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렌터카 기업들의 실적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게 국내와 해외 할 것 없이 자동차 업계에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미국과 함께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등의 여러 나라에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를 선언했고 이에 맞춰서 제조사들 역시 내연기관차 개발 중단을 발표하고 있어요. 해가 바뀌고 시간이 흐를수록 렌터카 시장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증가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롯데렌탈은 올해 전기차 장기 렌터카 누적 계약을 12,000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4천만 싱가포르 달러, 하나로 336억 원 규모의 녹색 채권 발행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동시에 상장으로 마련할 자금 중에서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전기차 구매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해요. 물론 모든 것에는 기대와 불안 요소가 공존하는 만큼 롯데렌탈에게도 성장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전기차와 함께 불안을 높이는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롯데렌탈에서 비중이 큰 장기 렌터카 시장의 수익성이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계약 성사가 중요한 만큼 기업끼리 월 대여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시장 경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익성 저하가 사업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동시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계속될 경우에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렌터카 사업은 완성차 업체에서 차량을 구매한 뒤에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런 만큼 신차 확보가 어려워지면 수익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런 반도체 대란으로 인한 신차 확보의 어려움은 중고차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롯데렌탈의 중고차 매매 사업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기한을 채운 렌터카를 매각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되면서 중고차 시장으로의 연쇄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롯데렌탈이 진행하고 있는 차량 렌탈, 중고차 매매, 카셔여행 등의 사업 중에서도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차량 렌탈과 관련한 시장과 기업 이야기를 간단하게 확인해봤습니다.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단기 렌터카를 주력으로 하는 해외 시장과는 다르게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를 주력으로 하는 국내 시장은 그동안 법인 고객 비중이 컸어요. 하지만 장기 렌터카에서도 개인 고객 비중이 점차 늘면서 빠르게 시장이 성장하고 동시에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롯데렌탈은 실적에 큰 타격을 입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죠. 하지만 심해지는 경쟁과 함께 성숙기로 접어든 렌터카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유지하려고 투자와 차익 규모를 늘린 탓에 보이는 실적과는 반대로 부채 비율이 다른 경쟁사들보다 눈에 띄게 커요.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요가 증가할 예정인 전기차 확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앞에서 이야기한 부채 문제 외에도 시장 경쟁과 반도체 대란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모두 이겨내고 왕좌를 굳건히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취준생을 위한 기업 분석 리포트,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기업, 알고 싶은 산업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짧고 쉽게 알려드릴게요.